자, 어젯밤에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졌던 카카오 김범수가 구속됐습니다. 사실상 카카오 총수가 구속됐어요. 이 구속된 사유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세 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마디로 주가 조작의 배후 인물이었다. 이렇게 지금 영장 전담 판사가 판결을 한 겁니다. 자, 그는 이 결백을 주장해왔지만 구속되면서 카카오가 지금 시계 제로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럼 카카오 내부의 사정이고, 중요한 것은 카카오가 단기간에 수십 개의 회사를 상장시키면서 어마어마한 사업들을 계속 벌여오면서 국내 재계 15위까지 올라갔지만 그 후유증들이 이번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투가면 불거지는 임직원 리스크, 문어발식 사업 확장, 골목시장 침해 등의 논란이 카카오에게 붙어 다닌 것은 카카오가 스스로 자초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김범수는 금융감독원의 특사경에 의해서 검찰로 송치됐고, 그리고 8개월 만에 구속이 됐어요. 작년에 SM을 인수하면서 배재현 전 카카오 공동체 투자 총괄 대표를 동원해서 2,400억을 가지고 시세 조정 매집을 했다라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남의 회사를 사들이면서 그걸 시세 조정해서 사들였다면 분명히 불법이죠. 자, 자기들은 어떤 불법 행위를 용인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은 시가총액 22조에 이르는 국내 최고의 플랫폼 기업 카카오가 구속되는 데는 이유가 많습니다. 계열사가 한때 147개, 1년 만에 124개로 줄었지만은 쪼개기 상장 등을 통해서 투자 유치하고, 그 다음에 돈 풀어서 플랫폼 시장을 장악하고, 그래서 효과가 좀 있다 싶으면 그걸 또 쪼개서 상장하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반복해온 것이 카카오의 사업 형태다라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지금 카카오에 대해서 비난이 넘쳐나지요. 문재인과 김범수의 카카오 게이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정권에서 카카오가 성장을 하고 승승장구하면서 그야말로 간이 배밖에 나왔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육점 집 아들 김범수가 이재용을 넘어서는 최고 부자로 등극을 했고, 그 사이에 카카오 플랫폼이 전국의 자영업자 상권을 다 쓸어버렸고, 엄청난 불만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김범수가 버티고 있었죠. 김범수가 겉으로는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 모든 사람을 위한 미래 플랫폼을 추구한다 했지만 사실상 김범수의 모습은요, 많은 사람이 혐오하던 대기업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했어요. 대기업의 탐욕을 그대로 담아가고 세상 모든 부분에 문어발처럼 촉수를 뻗쳐서 그걸 잡아먹으려고 들고, 구조도 대기업을 그대로 뺏겼고, 더 나아가서 손댈 때 안 될 때를 가리지 않고 오죽하면 택시업계까지 먹었겠습니까? 그래서 김범수는 자영업을 집어삼킨 거대한 공룡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4차 산업 육성이라 해놓고 실제로는 다 플랫폼 기업이었다. 어플 하나로 기존 산업에 숟가락을 얹어서 짝짝 빨아먹었다. 외식업, 택시업, 렌트카업, 대리운전업 등이 쑥밭이 되었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배달까지 하면서 갑으로 지금 등장했고, 결국은 혁신이라는 가면을 쓰고 자영업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장본인이고, 그러면서 플랫폼 속에서 기업이 어려야 될 건데 갑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김범수는 문재인 때 따냈던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금융사의 대주주가 지금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월급액 이상을 받게 되면 대주주 자격을 잃어요.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27.16%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김범수가 월급액 이상을 받게 되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가 적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대주주를 지금 상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카카오가 택시들한테 20%를 뜯어가고 15%를 돌려주면서 그 20%를 자기 매출 잡은 것이 문제인데요. 아직도 그 시정을 안 하고요. 기존에 카카오 앱에 가입한 사람들을 네모 택시라고 해서
39,000원인가 주고 어플을 하는 사람들 이제 그걸로 돌리고 있고, 기존의 카카오 택시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20% 뜯어가서 15% 돌려주면서 5% 스스로 하는 걸 고수하고 있어요. 아직도 정신 절대 안 차렸어요. 저는 그 앱 하나로 자영업자 밟는 김범수, 앱 하나로 자영업자 밟아왔던 김범수, 저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 봅니다. 자, 어제 최 부총리가 인구 감소 지역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갖다가 허용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최근에 부동산 PF로 지역에 지금 부동산 개발 사업이 자초되니까 이걸 슬그머니 분양형 실버타운으로 돌리려고 하는 걸로 보입니다. 자, 실버타운이요, 과거에 한 5년 전에 엄청난 분양 사기의 대명사가 되어가 그래서 실버타운을 분양을 못하도록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슬그머니 실버타운을 갖다가 초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으로 해서 진입장벽을 갖다가 완화시켜서 민간 사업자가 부지와 건물 매입 없이 사용권 확보만으로 실버타운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이런 헛소리를 하는 것은 결국은 초고령 사회에서 노인들을 돕기 위한 걸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과거에 실버타운 분양 사기가 엄청났죠. 심지어 명지대학교가 실버타운 분양과 관련해서 빚을 져가지고 폐교로 이어지나 하는 그런 기사도 났고, 100억 원대 실버타운 분양 사기부터 시작해서 300억대 대출 사기, 실버타운 사기 분양 기획, 실버타운이 지옥이었다. 그래서 2015년에 정부가 분양형 실버타운을 갖다가 폐지한 겁니다. 근데 왜 이걸 갖다가 또 허용한다고 합니까? 부동산 PF 때문에 못할 짓 많이 하고 있습니다.